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제가 결국 찾은 게 그러면 지금 부업으로 한 달에 얼마를 버시는 거예요? 적게는 220만 원, 250만 원에서 최근에는 380만 원까지 벌었습니다. 지금 몇 가지 부업으로 그 정도 수익 내시는 거예요? 3가지 정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가지 하실 때 집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만 다 해결되시는 거예요? 집에 컴퓨터 앞에서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서만 3가지 부업 정도 하는데 부월 같은 경우에는 294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최근에 290만 원 받은 게 맞고요.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뭐 엄청나게 경력이 있어야 되거나 뭐 학력이 있어야 되거나 뭐 그렇게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냥 누구나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초보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오늘 하시고 계시는 그 3가지를 좀 알려주실 건가요? 네,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알려주실 거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어떤 걸로 일단은 먼저 지금 수익 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재택근무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유해 매체 점검단입니다. 여성들만 신청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남자들도 가능한 거예요? 모두 다 가능합니다. 유해매체 점검단이라고 하는 거는 유해한 매체들을 모니터링하고 잡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뭐 인터넷 서핑하다가 위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링크만 긁어다가 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가 결국에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매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말에는 쉬고 그냥 평일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평일에 3시간, 하루 3시간만 하면 되고요. 주말이나 공휴일은 쉽니다. 그러면 그 하루 3시간을 시간대를 고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대는 자유롭게 그냥 하루에 3시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전에 하고 싶으면 오전 타임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하고 싶으면 오후 타임에 신청하시면 되고. 네. 이거는 이제 언제부터 이제 하셨던 거예요? 올해 2월부터 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수익은 꼬박꼬박 잘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잘 들어오고 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쭉 진행하시는 거고 1년 진행 끝나면 또 다음 기수 또 모집 받아가지고 또 하고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기수는 내년 1월까지 끝나게 되면 그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신청하려면 다음에는 모집 공고나 기간이 언제쯤에 이제 딱 신청하면 될까요? 이분들은? 12월 정도에 아마 서류 모집을 할 거예요. 그리고 1월에 면접을 보고 이제 2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신청해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유해매체라고 했을 때 무슨 뭐 폭력적인 거예요? 아니면 뭐 도박이나 사기나 뭐 이런 거예요? 뭐예요 이거?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요. 도박, 마약, 성매매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뭐 내가 이제 하는 도중에 내가 음악도 좀 들으면서 나름대로 내가 이제 그냥 좀 힐링 받으면서도 좀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죠. 이제 저는 이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해져서 당연히 옆에 음악 하나씩 음악 틀어놓고 라디오를 들어도 되는 거고. 네, 뭐 김밥 먹으면서 아침 먹으면서 뭐 간식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냥 합니다. 그 처음에 신청 기간만 잘 맞춰가지고 신청해서 하루 3시간 정도의 루틴만 쌓이면 재택 고정 수입으로 나쁘지 않은 거네요. 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또 집에서 또 수익 내고 계세요? 두 번째 수입은 CPA 수입입니다. CPA라는 게 어떤 거죠? 제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코스트 퍼 액션이라고 어떤 글을 통해서 이제 검색자가 내 글에 유입이 되고 검색자가 뭔가 액션을 취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쿠팡 파트너스 같은 개념인 건가요? 네, 정확하게 똑같고요. 네. 쿠팡 파트너스는 이제 액수가 적고 이제 판매 금액의 뭐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제가 하는 제휴 마케팅은 이제 글로 하는 거라서 단가가 뭐 거의 15,000원 이상 건당. 비싼 거는 5만 원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CPA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수익이 나셨던 거고 네. 지금 9월에도 얼마 정도의 수익을 얻으셨던 거죠? 9월에도 한 100만 원 좀 넘게 들어왔어요. 최근에 또 이제 이거 CPA를 위해서 새로운 글을 쓰신 게 아니라 네. 과거에 있던 게 계속 들어오시는 네. 글을 안 쓴 지는 한 2년도 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반자동 형태로 과거에 썼던 글을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또 고정 수입이 생기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그냥 글이 계속 살아있어서 저 대신에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CPA 글은 어디다가 써놓으신 거예요? 제 블로그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라고 했을 때 티스토리가 있고 뭐 네이버가 있고 많잖아요. 어떤 블로그요? 네이버 블로그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 CPA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는 일단 개설을 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를 일단 개설했어요. 그 다음에 CPA를 하기 위해서 그 CPA 이제 업체들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이버 검색창에 CPA라고 치면은 CPA를 해주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 사이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가 쿠팡 파트너스처럼 링크를 복사해서 가져다가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CPA 업체라고 검색하면 공인되어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이제 누구나 다 알만한 게 뜨는 거예요? 되게 여러 개가 뜨는데 보통 몇 번만 검색하다 보면 아 여기가 유명하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들 중에서 한 군데 들어가서 그 가입하고 그런 거 제한은 없어요? 가입 제한? 없어요. 뭐 초기 비용도 없고 초기 비용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공하는 소스를 내가 끌고다가 내가 글을 쓰고 글에다가 그걸 로그인되는 거예요. 사실 글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링크로 만약에 카톡으로 친구한테 보내주고 친구가 해도 그건 수익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글을 쓰는 이유는 글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논리나 뭔가 이제 그 이제 링크에 대한 이제 또 이것들을 좀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아무래도 탄탄하면은 이제 아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검색한 사람들이 이제 다 상담을 신청하게 되니까 이제 엄청나게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는 분들이 이제 CPA 업체도 검색하다가 뭔가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플레이만 아니더라도 앞에 뭐 한두 글자라도 그 유명한 데 몇 군데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제가 하는 데는 에드땡땡이고 뭐 유명한 데는 리땡땡 CPA도 유명하고 그럼 CPA 업체로부터 고정 수입을 받은 지는 지금 몇 개월 정도 되신 거예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째 CPA 수입이 매달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네. 3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한 201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18년이면 진짜 오래되신 건데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에드땡땡 말고도 많은 CPA 사이트를 했는데 근데 지금 저는 계속 하는 곳이 생겨서 딱 에드땡땡만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에드땡땡이 그래도 네. 가장 잘 들어오고 뭔가 작업이 용이하다. 네. 그러면 이제 이 CPA를 처음에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을 했어요. 블로그에 포스팅을 좀 이제 남긴 상황에서 CPA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해도 될까요? 사실 어떻게 해도 가능하고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이 CPA를 할 거라면 노출을 노리기보다는 글을 잘 써서 이제 그 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링크를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수키님 같은 경우에 CPA 글을 전달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나요? 아, 저는 이제 제가 써놓은 글에 핵심 키워드를 알람 설정을 해서 그 알람 그 키워드를 누군가가 쓰면 저한테 알람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댓글에다가 제 그 글에 링크를 달아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알람을 설정할 때 그 대형 카페나 지식인 같은 데다가 특정 키워드에 대한 알람 설정을 해놓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알람이 이제 휴대폰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블로그에 써놓은 글을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글로 좀 답변 달면서 이제 이 링크도 한번 참여해보세요 하면서 이제 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면 훨씬 자연스러워서 이제 광고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 그 대형 카페도 강퇴 안 당하고 네. 그다음에 그 지식인에도 그냥 딱 답변 남아 있으니까. 네, 광고는 요즘에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내가 내 블로그에 키워가지고 CPA 연동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저품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애초에 그냥 CPA 글을 등록할 목적으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제 글을 좀 작업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네이버 지식인 답변이나 대형 카페 이제 댓글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키워드 설정을 해놓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답변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입이 되면 조금 더 깔끔한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블로그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게 되면 훨씬 수익이 늘어나죠. 그러면 그 CPA라고 했을 때 CPA의 주제나 종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보시니까 어떤 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분야가 정말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겪었던 거, 실제로 먹어봤던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뭐 태아보험이나 그리고 제가 이사는 누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한 뭐 후기라던가 아니면 저는 그 청소업체, 미소업체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실제로 이용을 해봤으니까 이제 글이 좀 매끄럽게 써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글에서 더 수익이 잘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을 좀 살면서 내가 이용해본 이제 뭔가 어떤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해당하는 CPA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나의 어떤 경험담과 좀 이제 녹여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조금 더 낫다. 그죠? 그거 완전히 정보죠. 최근 2년 동안에는 CPA 글을 추가로 발행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떤 발행한 글만으로 재활용해가지고 충분히 되시는 거니까 괜찮은 이제 부수입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떠한 이제 지금 이제 부업으로 집에서 이제 부수입을 내고 계세요? 마지막으로는 원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 알바는 어떤 거죠?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블로그에 올라갈 글을 써주는 일입니다. 아, 내 블로그에 네.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블로그에 올릴 글을 내가 대신 써주는 거라고요? 네.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체험단 사이트에 가면은 기자단이라는 알바가 있어요. 이제 건당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업체랑 이제 저는 계약을 맺어서
하루에 고정 할당량이 있고 셀프모아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네. 원고를 구인하거나 뭐 구직하거나 다 모이는 사이트거든요. 네. 거기서도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사람들한테 원고를 받아가지고 알바를 해본 결과 그 괜찮은 업체 이제 한 군데랑 다이렉트로 이제 맺어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성 면에서 좀 더 괜찮아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막 중구난방식으로 여러 업체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업체마다 원하는 가이드도 다르고 그리고 너무 단가를 후려치는 업체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거르고 이제 제가 점점 고르게 됐죠. 업체를. 그럼 지금 이제 그 원고 알바만으로도 한 달에 100 이상의 수익이 나는 건가요? 네, 이번 달 10월 달부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이제 그 원고 알바를 한다고 했을 때 정해져 있는 어떤 노동의 양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원고 하나 작성하는데 한 30분 정도 잡으면 되니까 하루에 제가 2건 작성하는데 1시간 반 정도 잡습니다. 그 1시간에 2개 정도를 발행해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이 한 달에 한 이제 그 100만 원 이상은 되는 건데 그 주말에는 쉬고 평일에만 이제 하루 2건씩 해가지고 그 네. 수익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일이 5일이니까 한 달이라고 하면 20일 동안에 2건씩 해서 총 한 40일 정도 발행하는 거네요? 네. 그럼 원고 알바 같은 경우에는 주제나 이런 거는 내가 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제 거기서 그냥 임의로 주는 걸 그대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업체가 홍보를 하고 싶어 하는 키워드로 글을 써줍니다. 그 분량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네, 분량의 가이드라인도 있고 업체마다 자기네 그런 뭐 제품이면 제품, 서비스면 서비스의 그런 소구점이 있어요. 이런 내용은 꼭 써주세요. 아니면 이런 키워드를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글은 뭐 2,000자 아니면 뭐 1,500자 이렇게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글을 써주면 됩니다. 그 일반 분들이 막 글 쓰다가 1,500자 넘었는지 2,000자 넘었는지 확인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런 거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네이버에 글자 수 세기라고 검색하면 그 칸이 떠요. 음. 거기에 그냥 글을 쓰면 몇 자, 뭐 공백을 제외했을 때 몇 자, 공백을 포함하면 몇 자 이렇게 그냥 떠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 원고 알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제목을 후기 있게 잡는다던가 아니면 뭐 사진을 제공한다던가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전혀 상관하지 않아도 되고 제 블로그는 이렇게 막 저품질에 빠질까 이렇게 좀 고심하면서 쓰는데 원고 알바는 그냥 주어진 키워드에 맞게 글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그 내 블로그에 올라갈 게 아니라 그 어딘가에 줄 거를 내가 써주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진짜 원고를 내가 그 분량에 맞춰가지고만 넘기면 그 다음에는 뭐 다시 써달라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웬만하면 다 오케이 하는 편이에요? 그죠? 웬만하면 다 오케이 하고 이제 그 발행을 해야 되는 주기나 날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한대로 저한테 피드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주고 빨리 올라가고 빨리 주고 빨리 올라가고 이런 식이라서 네. 그냥 뭐 다음에 이렇게 써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 이제 재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뭐 통할 일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냥 원격으로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면서 그냥 네. 그때그때 주고받으면서 네, 키워드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매달 입금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업체를 골랐죠. 그러면 이제 그 원고 알바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까 셀프모아라는 사이트에서 한 번 이제 몇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업체들을 경험하신 다음에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업체로 그냥 이제 한 군데 정해가지고 고정적으로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고정 수입으로 좀 할 수 있는 길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단가가 낮고 뭐 키워드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일단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또 내가 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수련도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틴화가 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하나 뽑는데 엄청 시간도 많이 안 걸릴 거고. 그리고 원래 그 원고 알바 자체가 그렇게 퀄리티 있는 글을 원하지는 않아요. 뭐 주제가 솔직히 뭐 본론, 서론, 결론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는 글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후기 형식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카페 가면 이 제품 제가 써봤는데 좋아요 라던가 이렇게 좀 살아있는 것처럼 진짜 사람들이 쓴 어딘가 두서 없는 그런 글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보분들도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뭐 감정이나 이런 거 전혀 없는 뭐 이제 AI스러운 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쓴 것 같은 느낌의 이제 그냥 진솔한 뭐 글을 원하는 거지 무슨 뭐 소설이나 뭐 대단한 이제 무슨 뭐 에세이나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쓰는 게 보통 상품평이나 뭐 구매하고 나서 구매평 이런 거 쓰잖아요. 네. 그걸 좀 늘려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했어. 정리하면 이제 수키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 하시면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UMH 점검단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고정 수입으로 한 이제 76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으시는 거고 CPA는 과거에 써놓은 글들을 그때그때 이제 질문
하시는 분들한테 네이버 지식인이나 뭐 카페에서 답변 남기면서 그 링크 드려가지고 추가 수익으로 계속 발생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원고 알바를 통해 가지고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호스팅 2개를 이제 추가로 제공해서 수익이 난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하루에 일하는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자녀분들 등원시키고 나서 내가 그냥 심플하게 그냥 이제 그냥 거의 한 뭐 정말 부지런하게 하면 4시간 정도면 그냥 하루에 업무 일과를 끝내고 나머지는 내 자유시간 써도 되겠네요. 그죠, 충분히 가능하죠. 제 뭐 업무는 1시까지 이제 유해 매체 재택근무를 하고 이제 한 2시까지 원고 알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보시니까 이제 만족도는 괜찮으신 편인가요? 너무 좋죠. 그냥 맨 처음에 여기 유해 매체 지원할 때도 그랬고 사실 육아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온전히 다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에서는 거의 만 %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제 또 이제 나도 이제 재택으로 뭔가 부업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고 싶은 이제 또 얘기가 있을까요? 제가 버는 걸 보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벌어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제가 가르쳐 드려도 사실 안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뭐 책도 쓰고 뭐도 해서 제 책 드리고 이거 읽어보세요. 뭐 여기 다 써 있어요. 제가 다 써놨어요. 해도 안 읽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뭐 8, 9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셀프모아 사이트 들어가서 뭐 이런 거 단가 안 보고 그냥 컨택 해보고 그냥 전화해보고 뭐든지 일단은 해야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주어진 여건에서 일단은 실행해가지고 네. 작게라도 뭐 단돈 몇만 원이라도 일단 벌어보면 그 뭐 몇만 원이 이제 몇십만 원 되는 거고, 그죠.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하죠. 예, 그 몇십만 원이 또 이제 100만 원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이제 수익 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자녀분 등원시켜놓고 그 귀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좋은 내용과 알짜배기 이제 꿀팁들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께도 오늘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